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즐거운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석 먼저 부를게요. 인내와 꿈님, 나는 부자다. 12님, 그리고 비비알님, 위노님, 나도 성공님, 매실아빠님, 현운주님, 가치나님, 오토님, 군산 최부자님, 티엔콩님, 리디아수님, 바리스타님, 푸른보리님, 헤이오님, 부자공명님, 백양님, 그리고 흐름을 알다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보도록 합니다. 형주님 1등 하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빨봉가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웬만해선 형주님을 이길 수 없다. 바네사님 어서 오시고요. 듣다가 잠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난다. 자, 행복한 통장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유연한 리치님, 현우의 꿈님 반갑습니다. 바네사님 무슨 책 샀어요? 내가 뭘 얘기했을까? 네, 얼마나 두꺼운 책 샀길래 냄비 받침입니까? 재밌는 책 사셔야 되는데, 뭐 증권 분석, 현명한 투자 이런 거 사시면 무조건 냄비 받침이야. 그거는 네, 책 살 때 조심해서 사셔야 됩니다. 네, 소비 말고 투자님 어서 오시고요. 박홍수님, 주원맘님, 그리고 리치님, 네, 계좌가 두둑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바네사님도 1년 넘어가니까 계산기가 이상해졌어요. 계산이 틀려지는 거야. 네, 방송을 들으면서 뭐? 왜 틀렸네? 이렇게. 네, 계산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의 계산 능력이 이상해지는 거죠. 네, 찐마이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공간님, 우리 최리치님은 수익이 더 많이 나는데 에어컨 사가지고 좀 줄였구나. 별콩님, 예쁜 하늘님, 1톤짜리 황금님, 부자오빠님도 어서오시고요. 부추님, 행복만땅님 어서오세요. 백호님, 벨라님, 황금열쇠님, 코스모스님, 슈퍼버피님, 100세까지 분산투자 안됩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하고 100세까지 같이 가시면 안돼요. 우리에게는 원대한 목표가 있잖아. 76세 정도부터는 우리가 김할머니를 만나야 되거든요. 김할머니 또는 이할아버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네,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 거기까지 그 전에 끝냅시다. 네, 얼마 안 남았어. 뭉치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예스님, 이런 종류의 음악은 무슨 음악이냐면요, 저작권 없는 음악입니다. 뭔지 몰라요. 그냥 저작권 없는 그냥 음악입니다. 네,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박홍숙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는 차트가 없어요. 아시죠? 다트에서는 차트가 없고 그냥 문서들만 가득합니다. 그 차트는 HTS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부자복리님, 별빛철원님 어서 오시고요. KM 킴님 어서 오시고요. 1톤짜리 황금님은 자식이고 와이프고 간에 내가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자, 돈 많이 버셔서 네, 무시당한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데이님, 최수아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현우의 꿈님 눈부셔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네. 어디까지 했지 내가? 네, 좋은 날리 아니 가만있어 봐. 어디까지 했어. 네, 찐빵님 어서 오시고요. 네, 좋은 날님, 누바나스님, 아주 행복해님, 오키님, 아이시언님은 아이 눈부셔. 네, 좋아요. 안짱님, CP님, 잭슨케빈님, 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좋아요. 네, 부기부기 스마일님, 이승철님, 쑥쑥이님 오늘 왜 이렇게 많지? 네, 좋습니다. 이거 안경에 색 없는 거예요. 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그늘져서 그래요. 여기까지. 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진짜로 안 돼요. 제 눈이 아프거든요. 네. 자, 설계님 어서 오시고요. 네. 긍정의 힘님, 헤어마요님, 최강우통님, 빨강마녀님, 날마다 화이팅님, 네. 스티븐 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아까 어디서부터 해피머니님, 별무리님, 써니님, 주우님, 하늘지기님, 평범한 부자님, 치토스님, 가치나님, 덕분존자님, 신여사님, 솔레님, 후공님, 군산 최부자님, 아까 인사드렸어요. 네, 행복을 위해님, 가을소녀님, 네, 어서 들어오세요. 서남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쑥쑥이님은 오늘 한샘을 못 팔았는데 내일이라 팔아야 하는가요? 그런 질문은 대답을 못 해드리는 거 아시죠? 알면서 오늘 방송에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질문을
답변을 못 해드려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이거 왜 이래요? 아마추어처럼. 네. 그 다음에 아이스구님, 네, 팽수조아님, 상투시령님 어서오세요. 중보님 반갑습니다. 상투시령님은 뒤에 사람들이 오시더라도 자동으로 절로 가세요. 샷다 옆으로. 이분이 딱 샷다 맛집인 것 같아요. 좋아, 샷다 장인. 16년 동안 샷다만 내리신 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모카골드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제 그만 추석 부르고요. 이제 방송 들어갑시다. 오늘 추석만 부르다 끝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방송 자체가 네, 워낙 출석이 네, 심한 방송이라서 들어오다가 뭐 계속 이름 부르네? 조금 이제 앞으로 넘겼는데 또 이름 부르네? 막 이런 거거든. 그래서 자, 오늘 네, 이야기들을 또 시작하도록 하죠. 힌트만 하나 드리면은요.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밀리잖아요. 급등 밀리면 팔아야 하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 일단 다음날 개파락이면 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네, 일장춘몽, 꿈이 되는 거죠. 네, 꿈. 그냥 좋은 꿈 꾼 거야. 네, 와, 돈 벌었다. 이제 좋은 꿈을 꾼 거고요. 만약에 옆에서 버틴다. 그래도 일단은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첫날 급락할 때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올라가는 걸 계기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 이후에 기어 내려오면 오늘 저점 깨질 때 매도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갭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버티거나 아예 떨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매도가 의미가 없고요. 버티다가 밑으로 밀린다 싶으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하실 게 없다는 거. 네. 종목 진단이 아니라 보통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지.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급등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낫고요.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 전략이에요. 네. 꼭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 자, 시장을 보니까 지난 주말에 아이 죽겠어요 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이제 좀 괜찮은데 네, 어깨에 갑자기 힘이 막 나고 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가 좋아졌어. 뭔가 소고기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고 있는 거야. 겨자씨님하고 한사발님도 어서오세요.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계좌가 쪼그라들면 기분이 같이 덩달아 나빠지고 계좌가 올라가면 기분이 덩달아 좋아져요. 이게 웃긴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네, 내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금이 줄어든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손실이잖아요. 손실. 네, 손실이죠. 손실이 나는 거야. 손실이 나면 일단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네, 정상.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볼 때 항상 정상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상식적인 거요. 상식적인 거. 비상식적인 거는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왜? 비상식적인 것은 그것은 네, 비상식적인 사람 우리는 다 정상인 아니에요? 나는 또라이야.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어. 난 또라이고요. 네, 비만 오면은 막 여기다 그냥 이따만한 꽃 꽂고 나가가지고, 이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분들. 네, 앞에 광자가 붙죠, 광자가. 네, 저런 네. 그런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비상식적으로 하실 거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 오랫동안 묻어놓으면서 장기 투자하면서 정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편법들 막 써야 되고 단타 막 따라가야 되고 막 기법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면 돼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계좌가 밀리는 거 정상이에요. 기분이 나쁜 거 정상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계좌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비정상적인 건 뭐야? 비정상적인 거. 주가가 올라왔는데 계좌가 그대로야. 어느 면 더 마이너스가 더 커졌어. 뭐. 이러면 비정상이에요. 네.
계좌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내 계좌는 안 올라왔지? 왜 내가 투자한 돈은 그냥 그대로 손실난 거 그대로 있지? 이때 마이너스 5% 나왔는데 그냥 마이너스 5%네? 시장은 올라갔는데. 이러면 비정상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상이 될 것이냐 비정상이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럼 내가 평소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는가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배우자분하고 밤 12시에 손을 꼭 붙잡고서 서로 눈을 감고 네, 나의 돌아온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은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거 자체가 비정상이구나. 네. 그렇대. 네. 여보, 이리 와봐. 밤 12시 됐으니까 이제 손을 잡고 서로의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미친놈이지. 어머, 미친놈! 그럴 거 아니야. 당신 어디 아파? 막 그렇게 나올 수 있어. 하지 말자. 네. 그건 아닌 것 같군요. 근데 아무튼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봐야 돼요. 왜?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KFC에 있잖아요. KFC. 네. KFC. 통닭 이론에 있잖아요. 알아야 돼. 네, 이게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계좌가 마이너스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상복귀가 되면, 시장이 원상복귀가 되면 계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 즉 떨어지기 이전보다 더 플러스가 더 커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플러스 10% 계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만큼 빠져가지고 플러스 5%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쯤 왔을 때, 지금 아직 고점이 되지 않았을 때, 지금쯤 벌써 플러스 10%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때보다도 지금 계좌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일주일 그 이전보다? 네? 100% 수익 실현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100% 나오면 잘하시는 거야. 네. 계산상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은 틀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계좌를 해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주가가 떨어질 때 빠지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빠지는 겁니다. 오, 눈씀 이쁜이님 슈퍼챗 고마워요. 이거 날아가네. 네, 그래요. 계좌를 막 날려버려. 고마워요. 네, 주가 떨어질 때는 시장이 5% 빠지면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시장이 5% 빠질 때 나는 마이너스 3%만 빠진다고요. 네, 또는 마이너스 4%만 빠진다고요. 시장보다 덜 빠져요.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 근데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거나 시장만큼 빠지는 것들은 뭐예요? 대부분 고점에서 달랑달랑 하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덜 빠졌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플러스 5%를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목은 원래 시장보다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가 올라가게 되면 나는 여기서 최소한 플러스 5%만 올라가더라도 3, 4%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예전보다는 플러스가 더 커지고요. 만약에 시장보다 더 올라갔다 그러면 수익률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락하기 이전에 이미 본전을 회복하고요. 정상 포인트까지 갔을 때 플러스가 나와 있고 올라가면 여기서 또 수익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조정이 나올 때 겁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조정이 나올 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떨어지는 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만나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면 작살이라고 합니다. 작살 나는 겁니다. 네. 작살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콩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저희는 추천 종목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 종목 따로 드리지 않아요. 항상 고맙습니다. 부추님 고맙습니다. 부추 넣어서 만두 1만두 고마워요. 오늘 저녁에 만두 먹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또 다들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슈퍼채팅이 막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거 만나면 작살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날도 제가 방송을 해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바닥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주원맘님 바닥은 뭘로 잡아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주원맘님 슈퍼챗팅 고마워요. 네. 바닥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지지점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지 확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확인하고요. 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것들만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날 내가 정말 막 힘들고 막 무섭고 막 그럴 때야. 그럴 때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 저 사람도 죽상이야. 오늘 막 괜히 막, 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장이 또는 사장이 막 그냥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막 나쁜 짓을 막 해요. 야, 왜 쉽대 막 그러면서 일 똑바로 안 하겠어 막 그러면서, 네, 에이 막 그러면서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요. 그럼 저 새끼도 물렸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야, 바닥이겠네. 바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시점에서는 너, 나, 쟤, 걔 모두가 다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그럴 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뭐냐면 역발상이거든요. 모두가 공포스러워하고 모두가 끝났다 생각될 때 그것을 시장을 바라보는 게 역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따라가라. 어떤 것부터? 뭐부터 따라가야 돼요? 신규 종목? 신규 종목 사는 것도 괜찮긴 해요. 네. 신규 종목 산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 계좌가 피투성이 아니야. 일단 주가 떨어졌으니까요. 내 계좌가 피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먼저 치료해 줘야죠. 우리 편 먼저 치료해 줘야지. 전쟁포로라고 남의 적군이 왔는데 죽겠어요 막 그런다고 우리 애도 죽겠는데 우리 애 먼저 치료해 주고 적군 치료해 줘야지. 뭐 적군 먼저 치료해 주고 우리 애 죽어나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내어 있는 종목들이 좀 떨어졌어. 왜?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죠? 정상적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얘가 다시 반등할 것 같은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 종목을 괜히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시장이 지금은 이만큼 올라와서 다행이지만 봐봐요.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만약에 어제 저항권 받고 오늘 주가 떨어졌다 생각해봐. 기분이 좋겠어? 아, 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을 막 했어요. 신규 매수.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종목 사자마자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마이너스 나왔어. 그럼 기분이 쎄하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올라가면 당연히 좋지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자, 이쯤에서 바닥이고 연속 매수가 들어오지만 저항대에 부딪혀서 주춤할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항을 뚫을 것인가 안 뚫을 것인가는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종목을 계속 늘리는 거, 종목이 물론 많아도 좋아요. 종목이 많은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많이 샀어. 올라갈 거 많이 샀어.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정이 나올 때는 종목이 많으면 기분이 또 나빠지는 게 배로 늘어난단 말이야. 아,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올라간 게 없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정 시기에서는요, 종목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나의 계좌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종목들을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춰주고 주가가 올라갈 때 거기서 내가 내 계좌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개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먼저 돌보지 말고 내 것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일단은 뭐 그냥 전부 다 가뭄에 시달려가지고 막 배가 너무너무 고파. 보릿고기를 넘어가고 있어. 으아, 보릿고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나한테 감자 하나 딱 떨어졌어. 자, 이 감자를 딱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성인 군자가 하는 얘기지. 네.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남을 돌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감자를 먹고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나의 계좌를, 내 계좌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먼저 쳐다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종목을 더 사니까 평단가도 내려가고 수익도 더 올라가고. 똑같은 거예요. 잘 봐봐. 이게 내가 만약에 500만원짜리를 하나 샀는데 마이너스 5%가 물렸어요.
근데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아. 반등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 500만원 더 있어요. 이 500만원 어떻게 할까? 새로운 종목을 샀어. 새로운 종목 사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500만원을 가지고서 한 5% 수익이 났다 칩시다. 근데 새로운 종목이요. 5%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500만원을 가지고 이 마이너스 5%에다 집어넣어봐요. 얘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평단가가 내려가. 평단가가 내려가면 마이너스 한 2%쯤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얘가 5%가 올라갔다 쳐봐요. 그러면은 플러스 3%. 자, 1000만원에 3%는 얼마요? 30만원인가? 맞나요? 30만원. 네. 갑자기. 네. 그래서 500만원의 5%는 25만원? 맞나? 맞죠? 25만원. 아닌가? 25잖아. 아닌가? 맞지? 10%는 50만원. 5%는 25만원 맞죠? 네. 25,000원이에요? 진짜? 25,000원은 또 뭐지? 25,000원은 또 뭡니까? 야, 이런 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봐봐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5%가 올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건드렸을 때,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기존에 있는 내 계좌에다가 덮치기를 했을 때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괜찮아요. 뭐 그런 건 뭐 항상 저는 항상 틀립니다.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항상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 5%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수치가 만들어졌을 때는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네,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들어가는 거. 그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푹적푹적 해가지고 건드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정감도 있죠. 또 종목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없죠. 기존에 있었던 종목의 평단가를 낮춰주면서 오히려 수익으로 들어가는 상태. 이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목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관리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조정 때마다 기회가 계속 오잖아요. 나 사고 싶은데 못 샀어. 그때 조금밖에 못 사가지고 아쉬운데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좋아. 이번에 비중 완전히 잘 실었잖아.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죠. 그럼 계좌는 당연히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5%가 까졌지만 올라갈 때는 플러스 8%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분산해가지고 막 다른 거 막 사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집중해주게 되면 100만원 벌 걸 150만원을 벌게 되죠. 이상하게 돈이 더 많이 벌렸네? 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많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땐 일단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괜찮은 것 먼저 사세요. 그러면 평단가 조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넘어가는 그런 연습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비중도 많이 실은 상태에서 주가가 빵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네, 오늘 제가 방송 제목에도 써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점을 잡았으면 그냥 묻으라 이거야. 묻으세요. 묻어라. 네, 좋은 종목 사는데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전전긍긍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묻으세요. 그냥 묻어. 우리가 좋은 건 다 묻잖아요. 땅에다가. 네, 씨도 땅에다 묻죠. 그러면 나중에 열매가 열리죠. 그 다음에 뭐 돈다발도 어떻게 땅에다 묻어야지. 마늘밭에 묻어야 될 거 아니요. 뭐 그때 얼마였어? 60억이었어? 네, 묻어야지. 좋은 거를 얼마만큼 내가 묻어 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파냈을 때 이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꼭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빨강마녀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계산은 맞습니다. 이 정도 계산은 제가 할 줄 알아요. 네. 네. 우리 부작빠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보유 종목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내가 좋은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종목이 내가 제대로 된 시점에서 매수한 것인가, 또 내가 그 종목을 믿고 데려갈 수 있겠는가, 그죠? 그리고 기다려도 되겠는가, 올라갈 종목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은 뭡니까?
좋은 주식은 뭘까요? 좋은 주식.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강연에 가가지고 좋은 주식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아, 뭐 재무제표가 좋은 주식이요. 또는 수익을 잘 내는 주식이요. 시가총액이 큰 거요. 배당 주는 거요. 유보율 높은 거요. 됐고요. 네. 이게 다 됐어. 왜 그 마음을 다 숨기고 있어. 사람들이 그냥 마음.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돼. 다 벗어 던지란 말이에요. 좋은 주식은 뭐야? 돈 벌어주는 주식이요. 돈 벌어주는 주식.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주식을 해봤자 지금 얘가 나한테 좋은 주식이야? 삼성전자가? 이건 천하의 개잡주야. 그죠? 삼성전자 1월달부터 사신 분들, 네, 이거 이런 만큼 개잡주가 어디 있습니까? 어? 삼성전자만큼 잡주가 어디 있어요? 이 천하의 몹쓸놈이지 이게. 이런 개떡같은 주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샀는데 그냥 6개월째 지금 7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이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잡주라고 하는겨. 네, 그냥 잡주도 아니요. 개잡주. 얼마나 나쁘면 개잡주를 하겠습니까? 응? 삼성전자 보고 야 좋은 주식이죠.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손실 났는데 무슨 좋은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밥을 굶고 있는데 지금 무슨 성인 군자가 어디 있어?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땅에 떨어진 감자를 주워 먹어야지. 그죠? 이게 개잡죠. 근데 어디 막 실적도 맨날 적자고 막, 네,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뭐 그냥 성투치킨 같은 주식이 있어. 이거 아니 적자 아닌데? 네, 하여튼 뭐 짭투치킨, 네, 짭투치킨이라고 해야 되겠다. 짭투치킨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얘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샀어. 성투치킨을 살려고 했더니 아 그거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딱 보니까 짭투치킨이라고 있어. 그래서 이걸 다 샀지.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네.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잖아요. 응? 이게 너무너무 좋은 주식인 거야. 돈 벌어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이 돈을 벌어주는지로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무슨 기업 분석에다가 막 그냥 각도기 딱 해가지고 막 60도 각도로 올라갔죠? 이거 봐요. 그러면 내일은 양봉이 빵 터질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고, 그죠? 이거는 똑같은 거야. 길 가다가 여자랑 딱 눈이 맞췄는데 어쭈 제가 지금 나를 3초 이상 바라봤어? 저는 나한테 사로잡혔어. 역시 난 멋져. 어디서 개같은 수작이냐 이거지. 가봤자 짜대기밖에 더 맞겠습니까? 어머 미친놈 짝. 네. 예측하지 마요. 네. 그거는 그런 마음이잖아. 그잖아요. 돼야지. 무슨 그런 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과거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과거에 조짐이 이랬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일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미쳐있다. 사람들이 미쳐있다. 사람들이 미쳐있을 때는 그것과 반대로 가면 돼. 군중과 반대로 움직여라. 이런 거 있어요. 절대 불변의 법칙 같은 거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뉴스가 막 나와요. 뉴스가 막 나와. 이런 것들은 거의 상투에 가까워요. 제가 뭐 카카오든 뭐 이런 삼성전자든 최근에 뭐 두산중공업 뭐 그런 것들 막 그냥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냥 막 살려고 해. 그럼 거의 상투요. 네. 그럼 그런 거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되는데 자꾸 마음이 움직이죠. 왜냐면 그놈이 와서 염장을 자꾸 지르거든. 야 이봐라 나는 사가지고 오늘 뭐 20% 먹었지. 막. 그 입을 다물러. 그렇게 해줘야 돼. 네. 왜냐면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20% 먹었다가 마이너스 20% 40%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주식은 언제든 나 곧 떨어집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 막 정말 시장에서 좋다고 하는 거, 이런 애들은 좋은 주식이 아니야. 네. 이건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좋은 주식은요, 숨어 있어요. 티가 안 나. 묻혀 있어요. 죽순 같은 거예요. 죽순. 죽순 같은 거예요. 이게 땅속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차례가 되면 막 튀어올라요. 그냥 막 대나무로 막. 대나무는 요즘에 옛날에 어떻게 그렸더라? 대나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렸나? 대나무도 옛날에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 이파리 이렇게 그리고 네, 진짜
대나무 그린다고 옛날에 붓펜 사가지고 막, 네, 그림 그렸던 생각이 또 나네. 매난국주간이요. 네, 그래서 난도 막 이렇게, 난도 막 쳐대고 막, 네. 제가 나름대로 또 그림은 더럽게 못 그리지만, 이런 것도 해봤었다고. 네, 어쨌든, 네. 죽순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는겨. 어느 날 갑자기 대나무를 쭉쭉 커, 쭉쭉 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은 이런 주식을 사갖고 있으면 돼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올라가 있는 거. 꼭 가는 거 있죠. 꼭 가는 거. 꼭 가는 거. 그게 좋은 주식이에요. 그게 돈 벌어주는 주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돈 버는 방법,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럴 주식을 사면 되는데 그럴 주식은 뭐냐면 위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요. 밑에 있어요. 네, 천국에 있어요. 천국. 이 저점 천국이라고 하죠. 네. 천국에 있어. 지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지옥에 없어요. 불지옥 한번 가봐. 네. 불지옥 같은 데 한번 가봐요. 뭐 좋겠어 그거? 아우 그냥 뜨끈뜨끈하구만. 막 그래서 구두장 저렇게 들어 누울겨? 불지옥에? 아이고 참만의 말씀.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뭐 음식 남기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나중에 그 식사지옥인가 뭐 그런 데 가면은 내가 남긴 음식 다 먹어야 된대. 저는 그래서 음식을 안 남기죠. 난 다 먹어. 남의 것까지 다 먹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옥에 가더라도 먹을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난 천국에 갈 거야. 맛있는 음식을. 네가 그동안 고생을 하였으니 맛있는 것만 먹어라. 네, 그런 거 아닐까? 어쨌든 좋은 건 천국에 있습니다. 저점에 있어요. 저점에. 왜냐하면 아직 안 올라야지. 아직 올라가야지 않아야 올라가는 거죠. 이미 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이미 다 했잖아. 이미 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했으면 또 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못할걸? 네. 27살 아니면 안 될걸? 네. 안 돼. 20대 아니면 안 된다고. 이거 안 돼. 다 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네. 안 되지. 안 돼. 근데 이제 아직 안 했어. 네. 아직 뭔가가 안 나왔어. 이거 지금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저점이야. 저점이면 어떻게 돼요? 응?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이제는 안 써먹었으니까 힘이 넘칠 거 아니에요. 기회만 딱 건드려만 주면 그냥 폭발하는 거야. 그 자리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게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서 일단 산다. 밑에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밑에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놈이 언제 갈지는 몰라. 그런데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주식을 내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은 주식을 잡기는 잡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는 어떤 뭐 상태에 대해서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못 가지고 갈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지. 내가 만약에 빚을 냈어. 아니면 전세자금이야. 당장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결혼자금이야. 그거 집어넣었는데 주식이 안 가고 있어. 그럼 결혼 날짜가 왔어. 이사 날짜가 돌아왔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빼야죠. 그럼 이 주식 못 갖고 가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봐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 주식 이야기예요. 수다 같아요? 지나고 나면 다 이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내가 절대로 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돈이 아니라 여윳돈으로 하게 되면 좋은 주식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작용하면 안 돼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0%가 나왔어. 못 버틴다고요? 네. 또는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한 6개월, 지금 삼성전자처럼요. 막 1년 막, 네. 계속 내려가기만 해. 그럼 손실도 커지게 하겠습니다만, 네, 계속 내려가기만 해. 이런 주식은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적당히 해라잉? 그래야 빵 터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다가 적당히 해라. 네. 적당히 해라. 좋은 말도 잔소리 계속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마이너스 10%든 20%든 괜찮아. 아, 나 여기까지 봤어 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내려가도 괜찮아. 설령 조금 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왜? 나쁘지 않거든요. 이건 다시 올라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 이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런 주식들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맞아졌을 때 내 주식이, 내가 계좌에 들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들 옆에 딱 갖다 놔도 안 돼.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주식을 샀어. 근데 못 가져가면 어쩔 거예요. 내가 보유를 계속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냥 조금 움직인다고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지. 그냥 나쁜 주식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주식은 나하고 관계없는 주식이에요. 응? 중요한 거거든요. 안 된다고. 근데 나빠 보이는 주식이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고 주가가 아직 써먹지 않았어. 아직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았어. 한 번도 시세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런 거 기다리기가 싫어. 그래서 난 위에 조금 올라가는 걸 올라탔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그러면 딱 올라탔어요. 야호! 달려라! 막 그러면 가는데 어떤 주식을 계속 보여야 될까?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추세는 되게 쉽다고 그랬죠. 이거는 삼성전자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림만 보면 알아요. 우리가 HTS 하시는 분들 그냥 차트만 띄워놓으시면 다 알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추세가 어때요? 우하향. 이게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 다 아시죠? 내려가고 있는 건 다 아시죠?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지금 방송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설마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6,000원보다 8만원이 더 가격이 낮은 건 아시죠? 주식이 이렇다니까. 주식이 이렇게 쉬워요. 네. 96,000원보다 8만원이 가격이 더 싸다. 네. 그럼 뭐요? 선만 그으면 되겠네?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선을 이렇게 그으니까 뭐야? 아, 내리막길을 걸었구나. 그러니까 선 굳이 안 그어도 상황 보면 대충 알죠? 아, 요 놈이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는 놈은 뭐라고요?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 그럼 아까 뭐 사람인? 네. 여기 오늘 또 뭐 잘 움직이긴 했어요. 자, 이거는 어땠을까? 사람인 어디서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했겠지. 이건 사람이는 저기 뭐 구인구직 할 때나 듣는 거라서 아마 저기 그 청년들은 좀 알아도요. 그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뭐 직장 안정된 직장에서 뭐 한 20년 뭐 3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이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 이런 데 가실 일이 없잖아요. 구인을 할 일이 없으니까. 또는 뭐 물론 이제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을 구할 때는 쓸 일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 없잖아.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 특히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 네, 그냥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 구인 구직 이런 거랑 관심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뭐 사람인 이게 뭔데? 이름 희한하네. 뭐 빤스 회사요? 뭐 좋은 사람들도 빤스 회사인데 이것도 빤스 회사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 빤스 회사 아니고요. 이거는 저거지. 네. 구인 구직 사이트? 네, 그렇게 봐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책주로 해서 제가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은 주식이에요. 사람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은 계속 보유를 해요. 뭐 인기도 없지만 계속 보유해. 왜? 이거는 딱 보면 어때요? 아, 올라가고 있네. 올라가고 있네 아닙니까? 올라가고 있네. 그거 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다니까. 올라가고 있네. 그럼 사람인 HR이라는 거 딱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 하는 주식이야? 처음 들어보네? 근데 올라가고 있네? 수급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요. 여기에서 재무제표나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진짜 이 주식을 보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딱 결정이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삼성전자를 팔고 사람인 HR을 사게 되면 마이너스 30%를 방어를 하고 플러스 100%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다른 거 분석 하나도 안 했잖아요. 뭐 분석 뭐 내가 기업 제표 갖다 봤나 아니면은 뭐 각도길 세워가지고 뭐 날카롭게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니면 뭐 이런 피보나치 이런 거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각도를 몇 도 해가지고 뭐 몇 프로 올라가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머리 아프지. 머리 아파. 이런 거 다, 이거 자체가 머리 아픈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면 헷갈려. 여기서 내가 일목균형표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구름대가 이렇게 있고 뭐 위쪽 라인이 어쩌고저쩌고 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뭐 이런 차트 지저분해가지고 보이겠어 이게? 물론 알 수도 있지. 알 수도 있지만 네 이것만 또 이 외길만 걸으신 분도 있잖아. 볼린저 밴드 16년 동안 외길만 걸으신 네 밴드 밴드 보컬 네 누구누구씨 뭐 이런 분들 너는 뭐 일목균형표 구름대 뭐 누구누구씨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어렵지. 근데 암만 써봐도요. 제가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하나 쓴 건 RSI 지표 그거 가끔씩 보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RSI 지표도 뭐냐면 그냥 심리야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어떤 부분들은요. 차트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켜요. 눈을 현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저녁 방송에서만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넋놓고 있다가 주식 이야기를 못 듣는단 말이지. 그렇지만 저녁 방송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제 얼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지. 네, 이게 지금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봐요. 지금 벌써부터 그냥 차트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 어머, 쟤는 누구야? 막 나야 나. 네, 그런 아시겠죠? 쓸데없는 거 갖다 붙여놓지 마세요. 차트에다가. 네, 그냥 이동평균선도 없어도 사실은 괜찮아. 네, 뭘 허리야 허른. 맞잖아. 네. 그렇다고 해요. 네.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보시면 돼요. 너는 상행선 아니지 너는 상행선이지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네. 나는 올라가야 되니까. 이평선이고 나발이고 이것도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갖다 그어 놓는 것 뿐이지 꼭 이걸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조지표를 쓴다라면 뭐 이동평균선 정도 하나는 써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굳이 뭐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평선이 모여있다 그러면 이것도 심리지표로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많이 이용해요. 이거 뭐 5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뭐 등등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예요?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평균 가격,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일주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가격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 5일 이평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 나고 있겠네요. 그죠? 5일 이평선 위에 있잖아요, 주가가. 최소한 1%라도 수익이 나고 있겠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겠지. 안 팔겠죠? 안 팔겠죠? 그럼 어때? 우리도 안 팔면 돼요. 왜? 사람들 기분이 좋잖아요. 안 팔겠대잖아.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일선을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어때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또는 최근에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제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들 수도 있겠죠. 이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20일 이평선 있는 사람들 아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팔을래. 지지선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 초보자 분들이시고 뭐 이평선에 대한 이해를 굳이 안 하시고 싶다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돼. 네, 몰라도 돼요. 그거 뭐 안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상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증권거래에서 나와가지고 이평선에 대한 뭐 깊은 조회가 있으시니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상장 그거 받아 뭐 할까요? 그리고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일단 이거는 알자 이거야.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 우리 단풍이도 알 수 있는 거요.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은 끝났어. 네. 사고 있냐, 팔고 있냐. 이거 알아도 되고요.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이것만 알면 주식은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자 지금 뭐 메타버스가 이게 막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MDS 이것도 많이 떴대. 네. 야 이거는 잠깐 사이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또 가라 그래. 몰라. 또 가라고. 여러분 화천기계도 메타버스랑 연결됐대. 네. 화천기계가 참나 별 거지 같은 거 다 갖다 붙여요. 네. 화천기계.
요거 지금 메타버스 뭐 박람회인가 지랄인가 하는데 화천기가 거기 가서 전시를 하고 있죠. 네. 기계 자동화, 로봇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건데 이렇게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가만 보시면 그냥 메타버스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 네, 뭐 박람회가 어쩌고저쩌고 뭐 외국인이 들어오고 다 몰라도 괜찮아. 그리고 뭐 이게 뭐 뭘 인수하고 뭐 어쩌고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 올라가고 있니 내려가고 있니? 그럼 되죠. 그럼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KK님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 25%면 잘하셨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잘 보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죠. 2870포인트. 근데 보통은 이제 요정도 많이들 봅니다. 증시가 이 고점 찍을 때. 근데 1월 2일, 뭐, 지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치면, 여기서부터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몇 프로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일단 수익률이, 올해 수익률이 10% 이상이면 잘 하신 겁니다. 네. 잘 하셨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다? 안 좋은 거죠. 일단 플러스만 나오면 잘하는 거긴 해요. 네. 플러스만 나오면 잘하는 거고요. 뭐 플러스 2%든 3%든 이것도 다 괜찮아요. 일단 돈만 벌고 있으면 됩니다. 돈을 벌고 있으면 잘한 겁니다. 야, 누가 그거밖에 못 벌었어? 막 누가 그렇게 욕할 사람 없어요. 내가 뭐 그만큼 벌겠다는데 누가 뭐, 네, 그렇잖아요. 어?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뭐 100만원 받았어. 야, 너 100만원밖에 못 벌었냐? 누가 나한테 감히 그럴 거야. 그죠? 내가 한 달 열심히 해서 내가 돈 그만큼 벌었다는데. 물론 많이 벌면 좋지. 하지만 벌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놀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돈 못 버는 사람 많잖아요. 손실 나고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 대형주에 매달린 사람들 마이너스잖아. 네. 그렇잖아요?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7개월 된 건가요? 그러면 1월달부터니까 25%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월가에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 1년에 25% 못 냅니다. 네. 1년에 25% 못 냅니다. 못 내요. 1년에 25% 못 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이만큼 벌었어. 일단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벌었어. 아주 잘하시는 거고, 내년도 이렇게 벌었어. 더 잘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주를 잡아서 잘 올라탔거나 그랬던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천천히 따라가면서 주도주의 흐름을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로 받아가지고 점점점 계좌를 키워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각자 자신이 생각한 그 투자의 방향, 방법을 가지고서 수익이 나왔다라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주식들, 난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수익 내는 건 아주 좋아. 잘한다고 생각해. 나 이런 자리에서 하면 무조건 수익이야 해서 내가 샀더니 진짜로 수익이 났어. 잘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해서도 안 돼요. 왜? 나의 방법대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난 거잖아요. 성과를 만든 거잖아. 그럼 나만의 기법이 된 거야. 나만의 방법이 된 거예요. 그죠? 나는 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윙크 한번 하고 이 차 한잔 하실까요? 그래서 뭐 10명 중에 8명을 꼬실 수 있다. 그럼 그거는 잘하는 거야. 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야 그건 촌스러운 그게 어디자. 이제는 커피가 아니라 알을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 가서 꼬시라고. 그러면 해보라고. 안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쌍화차 그 뭐 계란 둥둥 뭐 이게 통하면은 그게 맞는 거지. 나는 그게 잘 먹혀. 그럼 그거 하는 거지. 그렇잖아. 주식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밑에서 사가지고 기다려서 이렇게 올리는 거. 나 이거 잘해. 그럼 이것만 하면 돼. 전 이것만 해요. 그래서 아유 성투사님은 왜 급등주 안 옵니까? 못하니까.
못하니까. 이게 전문가가 그거 못해요? 그치, 나 못해요. 나 이거 전문가는 아니거든. 급등주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급등주 전문가 아니야. 단타 전문가 아닙니다. 못해요. 몰라. 그래서 뉴스 막 나오고 올라가는데 오늘 상한가인데 뭐 따라갈까요? 모르지. 사지 말라 그래요, 저는. 네. 왜냐면 이건 나랑 어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워렌 버핏이 옛날에 그 골프 쳤던 일화 아시죠? 누구랑 골프 친 거지? 누구랑 골프를 치러 갔는데 내기를 한다고 그러잖아. 홀인원을 하시게 되면 제가 뭐 200달러를 주고 못하게 되시면 저한테 2달러를 주시는 내기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워렌 버핏이 싫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돈도 많으신 분이 2달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싫다고 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확실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매매를 할 때 적어도 70% 정도의 승률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그리고 내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그냥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투자 원칙이나 방법들이 있어야지 돼요. 나는 올라가는 주식만 사겠다. 그건 정답 기본인 거고, 그건 기본인 거고, 많이 올라간 주식도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게 아까 보셨잖아요. 삼성전자도 여기도 올라가는 주식이거든. 여기도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근데 그 시점적인 측면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사도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올라가는 것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1% 올랐을 수도 있고 100%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전부 다 올라간 주식인데 여기도 올라갈 때고 여기도 올라갈 때고 여기도 올라갈 때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분화된 작업을 또 들어가셔야 돼요. 좋은 주식은 좋은 주식인데 포지션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덜 올라간 거, 아직 안 한 거요. 네, 이건 다 했잖아. 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네, 발동을 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오래 걸린다. 잊으시면 안 돼요.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오래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좋겠지. 네, 어쨌든 뭐 다시 올라오겠죠. 근데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꼭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수익률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네. 아, 오늘 올랐어, 오늘은 내렸어, 이거 가지고 막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주식은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면 무조건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죠. 모난돌. 이렇게 이게 툭 튀어나왔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석수쟁이가 와가지고 돌로다가 정으로다가 빵 쪄가지고 이게 딱 떨궈내야 되잖아요. 모난돌이 정 맞게 되어 있어요.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도 없거니와. 왜?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냐면 적정 가치라는 게, 적정 주가라는 게 있어요. 적정 주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적정 주가 뭘로 계산해요? 뭘로 계산할까요? 적정 주가는 기업의 적정 가치, 실적이지 뭐. 네,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다 돈이야, 다 돈. 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못 벌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정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얘가 지금 액면가가 얼마짜리 주식인데, 또는 현재 주가가 뭐 상황이 뭐 8만원인데 현재 뭐 기업의 뭐 주당 EPS라든지 이런 거 따져보는 거지. 그래갖고 얘가 돈을 얼만큼 버는 기업이다. 돈을 얼만큼 버는 기업이다. 성장률이 얼만큼 되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이놈이 지금 적정한 가격대에 왔느냐 안 와 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봐요.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게 부담이 되겠지.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고평가라고 하는겨. 네, 고평가. 고평가. 돈은 쥐꼬리만큼 버는데 그냥 네, 월급은 200만원인데 집이 500평이야. 정원사가 막 딸려있고 막. 그럼 200만원 가지고 이게 유지가 돼야 안 돼요. 한 달도 못 살걸? 500평짜리 집에서 20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지. 못 살아요? 그럼 이거 고평가야. 아시죠? 월급 200만원 받는데 내가 롤스로이스를 탄다.
안 돼. 이런 기업이 있긴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자산이 많은 그런 사람들. 뭐 그냥 막 월급은 200만원 받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막 저런 거 사도 괜찮아. 월급은 회사는 취미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땅이 엄청나게 많아. 자산 가치가. 이런 얘들을 자산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잘 오르지는 않지만 이 PBR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부조사 들어가거나 자산 가치가 재평가 받을 때 주가가 빵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보다 워낙 저평가되기 때문에 팡 튀어 올라가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자산주들이 많지는 않고요. 네. 실적 대비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남자가 일반적으로 걸음이 빨라요. 여자가 걸음이 느려요. 남자가 자기 가고 싶은 데를 막 후다닥 가. 여자는 이제 뾰족구두, 예, 삐딱구두 신고 다니면서 그냥 또각또각 하면서 걸어오는데 막 남자는 운동화 신고 막 달려가. 그러면 따라올 수 없어. 없죠. 지 혼자 휜 가봐요. 어떻게 되겠죠?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헤어지겠지? 아, 쌤통이다, 이놈들. 네. 내가 뭉쳐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이거. 헤어져야 돼, 이거. 네. 이렇게 되면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자가 먼저 가는 것 같다. 거리가 좀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려줘야지. 언제요?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다가 또 앞서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기다려주고. 그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야. 올라갔어. 약간 고평가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 적정 주가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기다리는데 가격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빨리 만나라고 싶으면. 왔다가 되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죠. 올라올 때까지요. 그러면 만났으면 또 가는 거고. 아시죠? 완전히 안 온다 그러면 떨어져야죠, 뭐. 생각보다 많이 간 것 같아. 그러면은 고무줄 끊어질 수 있다니까? 네. 그 막 가다가 갑자기 느낌이 있어서 딱 돌아봤더니 휑해. 아무도 없어. 저 멀리 저물어 보여. 야, 이 자식아, 너 혼자 가냐? 막 그러면 큰일 났다,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락이지. 네, 집에 가버렸거든. 택시 타고 집에 가버렸어. 너는 그렇게 혼자만 가면 되겠냐? 그러면은 네, 아주 고생하겠죠? 주가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아주 멀리 갑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이었다가 나쁜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은 주식이었잖아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었잖아요. 좋은 주식 맞잖아요. 옛날엔 좋은 주식이었죠. 옛날에는 좋은 주식이니까 내가 샀을 거 아니에요? 아, 좋아요. 계속 삽시다. 더 살 거예요. 더 살 거예요. 삼성전자 매수 문자 계속 나가고 했잖아요. 더 삽시다. 더 삽시다. 왜? 이땐 좋았거든.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좋지 않아. 왜요? 많이 올라갔거든. 둘이서 같이 걸어갈 때는 좋겠죠. 자기야 저기 봐. 뭐 예쁜 나무도 있고 멋있는 꽃도 있고, 잘못된 건 멋있는 나무도 있고 예쁜 꽃도 있고, 저거 봐봐. 뭐 어쩌고저쩌고 호수에 붕어가 뛰어요. 막 그러면서 뭐 지들끼리 막 깔깔대고 가다가 남자가 휙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죠?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그거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시황을 한번 봅시다.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강의를 지난주에 해드렸기 때문에, 언제 했지? 월요일날 했나요? 네, 월요일날 했어요. 언제 했지? 금요일날 했어요? 월요일날 했나? 네.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 저점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지난번 저녁 강의 때였던 거,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뭐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항대 부딪히는 거 보시고. 자,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과정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뚫고 넘어가는 이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대응. 네. 예측 말고 대응이요. 예측 말고 대응이요. 아, 저게 저렇게 되겠지? 맞으면 좋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책으로 배웠어요. 네. 책 보면 다 나와. 그런 거. 네. 예측 말고 대응이요.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야바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학교 앞에 가면은 이게 고무줄 가지고 하는 아저씨 있었죠. 노란 고무줄 2개 갖고 노란 고무줄 2개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긴 거 뽑아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뽑으면 항상 긴 게 뽑혀. 근데 자 이제 긴 거 잘 뽑네. 야 네가 여기다 돈 걸었으면 대박이었지. 그러면 내가 혹해가지고 그날 용돈 받은 50원을 갖다가 딱 걸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고무줄 꽈요. 자 이번 잘 뽑아봐. 그럼 딱 보면 짧은 게 나와. 아이쿠 아까워라. 그러면 50원 싹 갖고 들어간다고. 그 학교 정문 앞에 꼭 그렇게 애들 삥 뜯는 아저씨가 있었어. 물론 그 아저씨도 생업을 위해서 애들 삥을 뜯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열받아. 왜 맞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 도박이에요, 도박. 그리고 아시죠? 고무줄 2개를 이렇게 딱 해놓고 하지만 하나는 손에 숨기고 애들은 뭐만 봐요? 그 고무줄 2개 나온 것만 보자. 그럼 딱 어느 쪽을 뽑아도 짧은 고무줄 걸려들었어가 되는 거죠.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당해보신 분 계세요? 나는 거기다 한 200원 날렸어요. 진짜 한번 하고 안 했어요. 열받아서.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네. 하지만 네 지금은 인정해요. 네 그것도 하나의 네 삶의 그거고 그 아저씨가 속으로 그랬겠지. 아이쿠 호구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그냥 호구 새싹 호구 왔네 그러면서 너의 코 묻은 돈을 내가 빼앗아 주지. 그래 했단 말이야. 네. 같은 연배로 보인다고요? 27인데 젊으신가 보구나. 우리 멀리보자님도 20대면 다 같은 연배죠 뭐. 네. 네 아무튼요. 자 그러면 카드를 2개를 가지고 해요. 하나는 에이스고 하나는 뭐 2예요. 에이스를 뽑아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딱 꺼내요. 그럼 내가 예상을 하는 거지. 예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 그거 하면 큰일 나. 신고 들어가요. 네. 큰 신고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해도 누가 뭐라 안 했죠. 제가 뚝섬 유원지에서 그 물방개 그 달리기 네 그것도 하고 옛날에 야바이 되게 많았어요. 돈 놓고 돈 먹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발 엎어놓고 나서 뭐 돌멩이가 어디 들어갔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주사위 해가지고 홀짝 맞추는 것도 있고 막 별의별 거 많았죠. 돈 놓고 돈 먹게 했잖아. 그리고 꼭 바람잡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아 더러운 새끼들 그거 딱 걸면 아 아저씨 진짜 아깝다. 그냥 막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또 옆에 앉아가지고 야 진짜 아깝다. 와 그걸 놓치냐 막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막 그 돈 막 꺼내가지고 막 아, 이 바람잡이 더 나빠. 우리 주식에서 바람잡이는 뉴스지, 뉴스. 네. 누가 돈을 벌었대더라. 이거 다 소설이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애들 빨리 재워요. 네. 이게 다 소설이에요. 네. 직장인 김모 씨는 이번에 뭐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개뻥 치고 있네. 김모 씨, 뭐, 다 김모 씨, 뭐, 그렇다니까요. 이거 다 뻥이야, 다 뻥. 다 바람잡이들. 돈 받고 기사 쓰는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들어가시거나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거기 꿈을 키우지 마세요. 주식은 현실이잖아요. 네, 이상과는 좀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네 없는 거를 막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그런 거 로또로 하나 사더라도 꿈을 꿔요. 물론 꿈을 꿔야 되고 이상이 있어야지 되고 목표가 있어야지 되고 그럼 뭐 상상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발전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야 누구누구는 몇백억을 벌었대더라. 코인으로 막 100억을 벌었대더라. 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계좌도 보고 살펴보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아니란 얘기야. 왜? 그거는 그 계좌를 보는 순간 끝난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미 올라온 걸 보여주는 순간 끝난 거예요. 다 봤지? 이제 호구 입장 하세요. 어? 이제 입장들 하세요. 나 팔아야 되니까 입장들. 나 수익난 거 봤지? 네. 나 팔아야 되니까 입장들 하세요. 시장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정도 됐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항상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세요. 예측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벌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지. 네? 나도 저렇게 되겠지. 안 돼요. 안 된다고. 왜냐면 그 사람과 내가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요. 응? 다르다고. 이 사람은 밑에서부터 타복타복 올라간 거지만 나는 중간부터 뛰어내려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달라요. 상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1,000원부터 만원까지 올린 거지만 나는 만원부터 10만원까지 올려야지 똑같아지는 거거든.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항상 대응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위치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100% 먹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주식을 사서 100%를 먹을 수 있겠지?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25,000원이 5만원 가는 건 쉬워도 5만원이 10만원 가는 건 어려워요. 아시죠? 시총 2천억짜리가 1조 가는 건 쉬워도요 5조짜리가 50조 가는 건 어렵습니다. 맞나? 이러면 5조짜리가 25조. 네, 하여튼 뭐 계산은 대충 알아서 하시고요. 같다고 생각해요. 이꼬르. 네, 하여튼 이렇게 같은 범위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100만원짜리가 200만원 가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액면 분할을 쳐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측하지 마세요. 올랐으니까 내일도 올라가겠지? 베팅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내일 올라가잖아요? 그럼 베팅해요. 그때 올라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내려가면요 방향도 바꿔요. 주식은요 어제의 적군도 오늘의 아군, 오늘의 아군도 내일의 적군. 어제 저녁까지, 아니 그냥 오늘 아침 장 시작 전까지 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그냥 불과 1시간 만에 개떡같은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았던 생각 때문에 계속 들고 가면 결국 나에게는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내가 개떡처럼 생각했던 주식인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나빴던 기억 때문에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좋았던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이 기회를 많이 놓칠 때도 있어요. 아, 나 저거 옛날에 물렸었어. 엄청 손해봤잖아. 다시는 안 살래. 사지 마세요. 손해만 이제 매수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야. 주식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한국전력을 그냥 옛날에 사가지고 무지하게 손해봤잖아. 그 엄청 손해보고 팔았잖아. 다시는 안 살 거야. 안 사면 누구 손해? 한국전력 손해가 아니에요. 손실 보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여러분의 손해인 거죠. 상황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응입니다. 자, 저점이 어디쯤이야? 언제부터 돌아갈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맞지도 않고요. 뭐 그거 뭐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이제 물렸어. 이거 싫어. 개떡같은 주식이야. 나쁜 주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방향이 바뀌었는데 안 사면 내가 손해지.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랑 싸웠어.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랑 싸웠거든. 엄마가 뭐라고 막 해가지고 내가 삐졌어요. 그래갖고 이불 뒤집어 쓰고서 방구석 뒤에서 그냥 씩 막 그러면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녁에 야, 밥 먹어라 그러길래 안 먹어! 그랬더니 먹지마. 우리 엄마가 너무 쿨했어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냥 갑자기 서운하네. 네, 알았어 먹지마. 그러고서 식구들끼리 밥 그냥 뭐 맛있게 짭짭짭짭 먹고는 확 쳐버린겨. 근데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얼마나 열받아. 깜깜하고 그거 있는데 밥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고 막. 네. 누구 손해? 내 손해요. 우리 엄마는 맛있게 밥 먹고, 네, 주무시고, 네, 즐겁게 하하호 TV 볼 거 다 보고, 나는 이불 뒤집어 쓰고 여기 숨어가지고 그냥. 가만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네, 가출하면 나갈 수도 없잖아요. 네. 딱 한 번만 물어봐서 밥 먹어? 안 먹을 거야. 그때 먹지 마. 그때 치워버려. 아, 나 진짜 한 번 더 물어보면 내가 이제 먹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안 물어보대. 그날 밤을 굶었어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 밥은 먹어야 되는구나. 아무리 저거 있어도 밥은 먹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싸우면 밥 굶고 그러지 마요. 가끔씩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남편이 밥 안 먹어!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무리 뭐 그런 거 있어도 밥은 먹어요. 밥을 먹어야지 뭘 하든 할 건 아닙니까? 그죠? 야, 쌀 굳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제가 쌀에 이렇게 민감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엄마 좀 만나보세요. 요즘엔 안 그러셔. 네. 요즘엔 안 그러시는데, 아, 참, 그쵸? 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밥은 꼭 먹자. 네. 밥은 꼭 먹자. 그리고 집 나가지 마. 갈 데가 없어. 네. 슬프지만 갈 데가 없어요. 가봤자 어디 PC방이나, 네. 당구장이나, 아니면 친구들 전화해봤자, 야, 이 밤에 어딜 나가? 이씨, 막 그러면 집에 들어가라. 그러고 말지. 못 들어갑니다. 네. 싸우지 마. 뭔가 다른 행동 하지 마세요. 뭐 나가면 뭐 잡아주겠지? 예측하지 마요. 안 잡아주니까 문 콱 열고 팍 나가버려. 그러면 안 잡아줄 것 같죠? 잡아줄 것 같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냥 넓은 집에서 나 혼자 있어야지. 네, 나간 사람만 고생이요. 아시죠? 자, 똑같은 겁니다. 주가 그냥 내려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밉다고 안 사고 있으면 그냥 나만 손해인 거야. 그냥 나는 손실의 기억만 있는 거야. 나쁜 기억만. 근데 요거 그냥 마음을 바꿔가지고 매수해서 봐요. 지금 그래도 뭐 한 20% 수익 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만 손해야. 네. 주식은 유연해야 됩니다. 네? 유연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출이고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밥도 절대로, 네, 뭐, 어디가 안 좋거나, 뭐, 체했거나, 밥을 그동안 많이 배가 불렀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밥을 절대 안 먹지 않습니다. 뭘 다 엄마가 잘했대. 네. 하긴 뭐 애들인데 애기 때였어요. 애기 때 어릴 때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또 이게 이게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인데 부를 때잖아. 아 너무 더운 거야. 근데 이불을 박차고 나가기가 또 그런 거지. 어린 놈이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그래갖고 숨도 막히고 그러니까 여기 옆 구석적으로 이렇게 이불을 살짝 들고 숨 쉬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네, 숨 쉬는 게 또 그건 좋대. 네. 하여튼 나만 개고생하다 끝났어요. 네. 에이 뭐 그런 걸로 때리기 했겠어요. 엄마가 하여튼 뭘 자꾸 네 나를 몰아가는겨. 나도 잘한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엄마가 잘못했을 수 있지. 네. 왜 싸웠는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왜 삐졌는지 그 삐진 이유가 네 꼭 엄마의 그 뭐지 왜 이러지? 네. 나 바른생활 사나이였다니까. 네. 내가 설마 아무 이유 없이 삐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괜히 억울하네. 아무튼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지 마세요. 손해봅니다. 대응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 내가 이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려갈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매뉴얼을 꼭 세워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저기 뭐야 편의점이나 편의점 아니지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집 이런 데 가가지고 햄버거에다 감자튀김 뭐 이렇게 감자튀김 뭐라 그러더라? 감튀? 감튀라고 그러지. 감튀라니 씨. 아예 감튀 하나요? 그러면 알아듣나? 네 감튀래 감튀. 네 몰랐죠? 감튀인지. 약자의 소름. 그래 그게 맞는 거라니까. 약자의 소름이야. 엄마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힘없는 약자니까 그래서 서름이었지. 우리 부자오빠님이 잘하셨어요. 네. 주문할 때도 이제 선생님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 메뉴가 있잖아. 나 뭐 세트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도 딱 나오는 것처럼 딱 그렇게 준비하세요. 네. 딱 하세요. 주가 상승, 주가 하락. 네. 이런 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만 잘 세워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SK팡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이에요. 네. 확진자가 많은데 코스피가 버텨져요. 약간 작년처럼 될까봐 걱정돼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때 걱정하자고요.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금리 인상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2년 후에 한다잖아. 2년 후에. 2023년.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주가에 선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게 됐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때 그냥 뭐
가서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왜냐면 지난 3월에도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요걸 그냥 두둑에 맞은 것 뿐이죠. 네,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 상투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점이 어떻게 꺾이는지, 이평선 해가지고 장기 이평선까지 다 끄집어 내려서 박살나기 시작하면 아 큰일 났다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도 그냥 기술적 반등은 꼭 나와요. 그럼 그럴 때 팔아먹는 거지, 요럴 때에서 그냥 여기서 버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놓쳐가지고 내가 두둑에 맞았다, 그럼 밑에 사면 되잖아. 네, 밑에 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하게 되면 괜히 밤에 잠만 안 오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아 담배가게 아가씨가 이쁘다는데 내일 담배를 내가 살 때 그 아가씨가 나한테 말을 걸면 어떡하지? 뭐라고 대답하지? 그러면 내가 멋있는 척하고 그냥 말을 쌩까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대답을 받아주고 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되나? 그 생각하지마. 말 안 걸어. 말 안 건다고. 담배가게 아가씨가 걔도 눈이 있거든. 네, 말 안 건다고. 괜히 그걸 또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꿈에 부풀어가지고 제가 나를 바라본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느니 뭐 다 그 착각이고요. 네, 쓸데없는 일들이죠. 아시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요, 네, 쉽게 생각합시다.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는요, 조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조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조짐이 나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요. 이게 대응이야. 내려가고 있는데 왜 사?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왜 사요? 내려가고 있는데. 자, 오늘 샀는데 내일 내려갈 것 같아. 왜 사요? 내일 사면 되지. 그렇잖아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뭐요? 올라갈 것 같을 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사?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는, 이 내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응 나올 때, 이게 뭐였냐면 삼성전자 같은 거 내려가고 있을 때 이래서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계속 올라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아직 살 때가 아닙니다. 살 때가 아닙니다. 왜요? 다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기술적 반등인 건 어떻게 알아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기술적 반등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거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까? 올라갈 때 절대 사면 안 됩니까? 네. 사지 말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안 되지. 네. 올라가서 이렇게 갔으면 내가 여기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든지 매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지켜봅시다 라고 했겠죠. 근데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사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요, 밑에 있을 때는 절대 사면 안 돼요. 계속 요거거든요. 요거 꿈과 희망을 주는, 무슨 롯데월드야? 꿈과 환상이 가득해요? 이거 롯데월드야. 롯데월드. 가면 꿈과 환상이 있습니까? 뭐 집불 아무것도 없지. 청룡도 타고 그냥 간만 콩닥거리다 내려오는 거지 뭐. 네, 이런 데서는 하지 마세요. 네, 기술적 반등에 속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술적 반등은 단타 하시는 분들만 재미 보는 구간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위치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술적 반등도 꼭 꼭대기에서 물량을 더 실어. 꼭 꼭대기에서. 그래서 평단가도 많이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더 물려버려. 아,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살려면 밑에서 사든가. 근데 밑에서는 또 무서워서 못 사죠. 올라가니까 안심되는 것 같아서 사는데, 이런 방법들을 다 버리셔야 되고요. 다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게 차트라는 게 참 좋은 게 눈으로 다 확인이 가능해요. 누구는 차트는 쓸모없는 거고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차티스트들은 다 필요 없는 거고, 기업의 뭐 그런 부분들 보면은 뭐 다 쓸데없는 거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차트 안에는 예전에 뭐 올랐기 때문에 내려간다,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차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심리가 들어있다니까요. 투자자들의 심리, 상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갑돌이, 갑순이, 영희 아빠, 순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보인다고요. 외국 놈들, 제임스 토마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니까. 딱 그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차트의 방향이나 뭐 차트를 통해서 뭐 주가가 뭐 캔들이 뭐 양봉이 2개 나왔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양봉입니다. 천만의 말씀이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거는 쓸모없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으시고
확실해질 때요. 아,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졌구나. 지금 사람들 마음 불편해요. 물려있거든. 올라갈 때마다 팔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는 어떻게 해요? 차트 뒤집어 볼게요. 차트 딱 뒤집으면 편안하죠. 편안해 지금.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있으면 편안하죠. 자, 상황 봐봐요. 이럴 때에서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이런 주식은 어떤 주식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던 저점 매수의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졌다니까? 수급도 막 들어오죠. 차트도 저점을 잡아서 착 우상향하죠. 아,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뒤집어진 차트라니까요. 차트를 짧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삼성전자 끝난 겁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잖아요. 길게 보신 분들은 상관없다니까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갖고 가시겠다 그러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고점은 계속 깨져요. 그게 성장주의 비밀이지. 지금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신고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시련은 항상 있어요. 그 시련에 여러분들이 노출되면은 뭘 한다고요? 절대로 견디지를 못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만 아세요. 제대로 된 것만. 자, 일단은 내가 샀는데 내려갔어. 저 사지 마세요.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 못 기다리시면 굉장히 많은데 기다리세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 이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뭐부터? 내 거 먼저. 네, 내 거 먼저. 남의 거 탓하지, 남의 거 탐내지 말고 내 거 먼저.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 먼저 건드려가지고 먼저 복구시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매번 무료 방송을 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버전을 바꾸고 사례를 바꿔서 얘기해 드리지만 그 들을 때마다 새로우시면 안 돼요. 아, 그렇지. 맞아. 이제 이 정도 방송을 들었으면,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렇지. 맞아. 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 네. 아, 맞아. 그게 그런 얘기였어? 지난번에 한 얘기야. 네. 지난번에 한 얘기라고. 주식에 그렇게 대단히 엄청난 기술이 있지 않아요. 야, 성투사에게는 뭔가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 내려가는 거 안 사고 올라가는 거 사는 거고요. 뭐 맨날 말하는 거예요. 저점에 사는 거고, 기다렸다가 수익 나면 파는 거고, 많이 올라가서 북적북적 하면은 안 건드리는 거고, 네. 그거거든. 네. 홍이연마님 슈퍼채팅. 홍이연마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야. 와, 맞아. 그래, 맞아. 이야, 역시, 어쩜 그래요? 지난번에 한 얘기라고요. 근데 또 새로워. 그럼 뭘까, 이게? 그럼 그게 뭘까요? 아직, 네, 더 가야 할 길이 생긴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그래요. 네. 욕심이 자꾸 생기죠? 옆에서 자꾸 잡음이 들리거든요. 잡음이 들려, 잡음이. 네. 자꾸 옆에서 그냥 막 수덕 나 왜 그거 안 샀어?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엄청 올랐던데. 네. 이거 왜 안 샀어? 야, 이거 밑에, 야, 이거 뭐 수익률 그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지 마. 이거 올랐는데 왜 고민을 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 옆에서 또 막 속닥속닥 한단 말이에요. 네. 야, 왜 뭐 너 엄청나다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되는데 정말 그 눈이 그냥 소막 그냥 등장만큼 커져가지고 그냥 막 진짜 막 마음속에서 막 욕망이 꿈틀게 되지 막. 네, 야, 그러면 저걸 딱 저기서 딱 사가지고 이만큼 딱 수익이 나면 그냥 이걸로 그냥 그 소고기도 사 먹고 막 그냥 막 뭣도 하고 그냥 네 우리 와이프한테 그냥 막 돈다발 이렇게 잡아가지고 팍 집어던지면서 그 입 다물라 딱 이것도 한번 해주고 막 통쾌하지 혼자서 마음속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악마의 속삭임이잖아. 다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바람잡이잖아요. 그걸 다 차단시켜야 돼요. 네, 잡음 멀리 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애들하고 놀면 안 돼요. 나쁜 애들하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익 났다고 자랑하게 되면 그래 많이 먹어 축하해 이렇게 가야지. 거기서 내가 뭘 더 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내 주식이 그냥 별 볼 없이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서야 관심을 주는 거예요. 네. 남들이 막 사라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겠군. 나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났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딱 멋있게 딱 팔고 나머지는 너 먹어. 딱 이렇게 네 멋있잖아. 딱 생각부터 벌써 멋있지 않아요? 나머지는 네가 먹도록 해. 팁? 그러면서 딱 네. 이런 매매는 마음을 조급하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우스가 클릭이 되지. 네. 정신 차려보면은 뭐 때문에 정신 차려요? 매수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아 진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샀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또 올라가고자 하는 바람이 또 있다 보니까 또 막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면 환희의 기쁨에 젖어 있다가 또 꿈을 꾸기 시작했다가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고 막 그럼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저걸 왜 샀을까 또 후회하고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마음을 조금만 편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야 돼요. 네,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관계가 없이 차트만 길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뭐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시장이 약간 뭐 좀 문제시 될 때 그럴 때마다 해드리는 게 뭐예요? 선 그으라니까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아직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올라가던 게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조심하면 돼요. 이제 조심하면 돼요. 이때 조심하면 돼요. 근데 미리 여기서부터 그냥 걱정해가지고 막 그냥 주식 팔고 막 팔고 나니까 손실을 빨리 복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급등주 따라다니면서 또 물리고 막 네 빚내서 이게 수익을 잘 내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긴 한데 손실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괜찮아. 네가 날 죽이게 하겠냐? 네. 네가 날 죽이게 하겠니? 성투사도 물렸대더라. 네. 성투사가 설마 깡통 나겠냐? 네. 그 생각하세요. 저도 깡통은 날 수 있겠지만 저 지금처럼 가서는 깡통 죽을 때까지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단 1%라도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시려면 그런 주변의 작은 변화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해왔던 거, 내가 그동안 분명히 수익 냈었던 매매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수익 냈지? 근데 그 수익 낸 게 옆에서 그냥 잡소리 듣고서 뉴스 보고서 운 좋게 매수해서 수익 난 거, 이런 거는 안 돼요. 내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아, 이거는 바로 이거야 라고 해서 매수를 딱 했는데 수익이 났어. 그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 그 진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방송 듣다가 또 잊어먹고 계시겠지만 좋아요를 눌러주시라고. 네, 좋아요를 왜 자꾸 잊어버려? 왜 자꾸 싫어요 눌러?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싫어요 누른 사람 누구요? 네, 나와! 빨리 싫어요 없애고 네 좋아요로 빨리 좋아요를 눌러주시란 말이에요. 좋아요 좋잖아. 사실 안 좋아요? 좋구먼. 네, 뭐 이렇게 말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좋으면 좋아요를 눌러라. 아시죠? 지금 한 5,000명 5,000명이 뭐야? 5천만 명 아니지, 그럼 너무 많구나.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데 좋아요가 조금밖에 안 넣으면 되겠습니까? 좋아요,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네, 꼭 방송 듣다 보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방송 끝나지 곧. 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잘 들어주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라고요? 좋은 주식은 그냥 묻는 거예요. 땅에 묻어 놓으세요. 죽순처럼. 지가 때가 되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되고 있는 시장이지만 예측하지 마시고 그 예상대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젖어들지 마시고 분위기가 바뀌면 언제든지 포지션 바꿀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다는 거죠. 네,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주식은 건드리지 말고 올라가는 주식만 건드려라.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도 꽉 채워서 방송했습니다. 자, 주말장이라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네, 대응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도 성공 투자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네, 화이팅. 돈 더 많이 버시고 쌀값은 네, 나중에 이벤트 언제 하냐면요. 8월 8일날 88데이가 있으니까 아마 뭐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도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네,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 들으러 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 잘 자요.